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와 학교 선생님은 너희를 지켜주는 슈퍼맨들이야. 근데 학교 선생이 죽였습니다. 어플로 핸드폰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서랍을 여닫는 소리가 계속 들렸고요. 이거는 계획적인 범죄라고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이는 별이 되어서 뛰어놀고 있겠지만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신이 없습니다. 대전에서 8살 초등학생 김하늘 양이 학생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그리고 학생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교사로부터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온 국민이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이후에 사건의 전말이 하나씩 추가로 밝혀지면서 더욱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시죠. 범행 당일 오후입니다. 한 여성이 차에서 내리고 5분 뒤에는 검은 봉지를 들고 다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이 범행을 저지른 해당 교사가 수업 도중에 학교를 나와서 인근에서 흉기를 구입하는 모습의 영상입니다. 자, 그리고 흉기를 구입한 3시간 뒤 이 해당 교사는 학교 돌봄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1학년 김하늘 양을 만났고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해당 교사가 경찰 조사에서 했다는 진술이 지금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범행 당일날 학교 근처 마트에서 구입했다. 시청각실 바로 앞에 있는 돌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하여 목을 조르고 찔렀다는 진술입니다. 숨진 김하늘 양의 아버지, 계획범죄 가능성을 강하게 호소하고 주장했었죠. 그런데 지금 경찰이 밝힌 정황 몇 가지만 보더라도 몇 시간 전에 미리 흉기를 구입했고, 그리고 저는 이 경찰 발표에서 저 발언이 너무 화가 나는 발언입니다. 아무나 상관없이 마지막에 나오는 아이를 골라서 범행을 저지르려고 미리 마음을 먹었다. 이게 바로 계획범죄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계획 범죄라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흉기를 범행이 있기 몇 시간 전에 미리 나와서 구입을 하는 행동을 보였고요. 그리고 지금 범행 장소로 알려져 있는 시청각실의 경우에는 평소에 문이 잠겨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인 교사는 문을 열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평소에 잠겨 있는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장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버지, 하늘 양의 이 아버지가 이야기를 한 부분에 따르면 하늘 양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학생이었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네. 그것을 보자면 누구든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학생을 내가 살해할 것이다라는 고의, 그러니까 고의를 가지고 계획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 하나 궁금한 게요. 최근에 아주 흉악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해 왔잖아요. 혹시 이번 이 범행을 저지른 이 교사 신상 공개 가능성은 없습니까? 신상 공개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물론 경찰의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만 신상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범행을 보면요. 현직 교사가 아이를 보호해야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이에게 흉기를 가지고 살해한 그런 사건입니다. 본인을 믿고 따르는 아이를 유인해서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했다라는 점
점을 보면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는 조건 중에 여러 가지 점들을 충족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중대한 범죄, 살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범행을 행한 자가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범행을 본인이 자백하고 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요. 범행 수단이라든지 그리고 교사가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신상 공개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